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부사장이자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최고 전략 책임자. 그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확신한다. 비트코인은 언젠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내 인생에서 이만큼 강세장 확신을 가진 적은 없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말, 우리 같은 맥시들에게는 낯선 주장이 아니다. 이미 수학적 구조가 정해져 있고 2100만 개라는 발행 한도와 전 세계적인 수요를 보면은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다. 흥미로운 건 이제 이런 목소리가 트럼프 가문 입에서 직접 나온다는 사실이다. 정치와 월가, 전통 부동산 자본을 대표하는 집안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간다는 선언이 나온 것이다. 나는 이 발언을 과장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받아들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에릭은 비트코인을 금과 직접 비교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다. 금은 보관과 운송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전 세계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금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신뢰해온 자산이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무너져도 금은 여전히 힘을 가졌다. 그러나 금은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옮기려면은 항공기와 군대가 필요하고 보관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만약 내가 아이들에게 골드바 하나를 남긴다면 그 무게와 보관의 부담까지 함께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하드월렛 하나, 종이에 적힌 시드 문구 몇 줄이면 된다. 국경을 넘을 때도 가방에 넣을 필요조차 없다. 심지어 내 머릿속에 그 문구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나는 이 대목에서 다시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남겨줄 자산이 있다면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금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옮길 수 있는 디지털 희소 자산이 맞다. 에릭은 또 강조했다.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 달리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의 특별한 점이다. 나는 이 말에서 잠시 펜을 멈췄다. 역사를 떠올리면 모든 화폐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무너졌다. 로마 제국은 은화 속 은 함량을 줄이다가 신뢰를 잃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지폐를 수레에 실어야 빵 하나를 살 수 있었다. 2024년 초 아르헨티나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200%를 넘어섰다. 공통점은 단 하나. 권력이 원할 때마다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있었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졌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 수학이 지배한다. 코드가 통제한다. 2100만 개라는 숫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에서는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 숫자는 언제든 인플레이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그 누구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자산은 다르다. 그런 진짜 희소성을 가진 자산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에릭은 신흥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다. 임금을 받아도 상당 부분을 달러에 빼앗기게 되고 이는 부채와 높은 금리로 이어진다. 디지털 자산은 이 문제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월급을 받아도 하루 만에 가치가 반토막 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국민들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찾는다. 짐바브웨에서는 돈이 종이 조각이 되어 닭 한 마리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 우리 눈에는 투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생존이다. 은행이 무너지고 정부가 신뢰를 잃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이런 비극이 다른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때 그들을 지켜줄 자산은 무엇일까?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비트코인이다. 내가 에릭의 말을 곱씹으며 더 크게 다가온 건 비트코인이 걸어온 지난 15년의 역사였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하며 이런 문장을 남겼다.
더 타임즈 제로3 January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즉 2009년 1월 3일자 영국 더 타임즈 신문의 기사 제목이었다. 영국 재무장관 알리스테어 달링이 두 번째 은행 구제금융 직전에 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또다시 은행을 살리려 했다. 사토시는 바로 그 기사를 제네시스 블록 안에 새겨 넣었다.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가 정부와 은행의 무책임에 대한 저항이었고 부패한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0년, 지금은 전설처럼 회자되는 한 사건이 있었다. 한 프로그래머가 두 판의 피자를 사기 위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 디지털 토큰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값비싼 실험처럼 보였고 일부에게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에 불과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작은 실험이었지만 그것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돈처럼 쓰인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3년 뒤 2013년 비트코인은 마침내 처음으로 $1000를 돌파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시장은 다시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고 언론은 끝났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블록은 계속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단단해졌다. 2017년 비트코인은 $20,000를 넘어섰다. 거품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2018년의 겨울을 지나고도 살아남았다. 2021년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테슬라는 재무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다. 비트코인은 $69,000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 월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IBIT 같은 ETF가 세계 최대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이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준다. 비트코인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다. 에릭 트럼프가 오늘 확신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지난 15년간 검증된 생존의 기록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는다. 비트코인이 $10,000,000라니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하지만 나는 이렇게 계산해본다. 금의 시가총액은 약 $26조, 글로벌 채권 시장은 $100조 이상, 부동산은 $300조 이상이다. 비트코인이 이 거대한 자산 시장의 일부만 차지해도 가격은 지금의 10배, 20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기관과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ETF 승인, 기업 재무부 편입, 중앙은행 연구,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고정돼 있다. 에릭은 다시 말했다. 희소성과 기관 투자자의 수요 증가가 결국 비트코인을 $10,000,000로 끌어올릴 것이다. 나는 이 인용문을 일기장에 크게 적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에릭은 단지 비트코인만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새로운 금융 질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참여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발표에 따르면 곧 출시될 예정인 USD1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달러, 현금성 자산으로 뒷받침되며 미국 달러 가치의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즉 언제든 1달러로 교환 가능한 안정성을 제공해 기관과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다. 그러나 달러를 직접 보관하고 이동하기는 어렵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뿌리 역시 블록체인 위에 있다. 결국 비트코인이 기본 자산으로 존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금융의 조합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아이들에게 남겨줄 자산은 무엇일까? 달러? 원화? 은행 예금? 아니면은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희소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에릭 트럼프의 확신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세상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 금융의 벽은 흔들리고
디지털 자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 언젠가 내게 묻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빠, 왜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아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믿었기 때문이야. 오늘 다시 일기를 쓰며 느낀다. 에릭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그건 시대의 징후다. 그가 확신한 비트코인 100만 달러의 전망이 맞든 틀리든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그날이 오면 나는 오늘의 이 일기를 꺼내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역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구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